구독, 좋아요. 물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관세 문제랑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환율이에요, 환율. 네. 이 고환율이 오늘도 보니까 1,450원이 넘는 그런 상황, 60원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고환율 사태가 지금 반년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네. 커피, 햄버거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서민 물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이 권영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어지는 흐름. 제가 이제 대학생 때를 좀 생각해봤어요. 예. 그 몇 년 전에는 물가가 어땠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집 근처에 이제 밥집이 되게 많잖아요. 예. 저희가 국밥을 제가 10,000원 안팎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한 9,000원? 9,500원? 국밥이 뭐 10,000원도 아니고 8,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죠. 국밥 같은 경우에. 예. 제 때는 그래 저는 예. 10,000원 안으로 먹었는데 근데 지금은 13,000원 하더라고요. 맞아요. 10,000원 그냥 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물가가 거의 뭐 절반이 뛴 건 지금 뭐 3분의 1 정도가 뛴 건데 이거 보면은 제일 직격탄은 사실 그 대학생들, 그 청년층, 서민층이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신의 수입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김밥도 요즘엔 보통 제가 4,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료 추가돼서 참치김밥이나 치즈김밥 먹으면 5,500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밥이 너무 비싸고 지금 밥 한 끼 먹는 것에도 소비 물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네네. 아마 서민들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타격이 너무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호 의원님 방금 오셨는데, 네. 예, 이 고환율 청구서가 지금 고스란히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최근에 좀 체감을 하십니까? 물가 그렇죠. 관련해서? 체감이 많이 되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망쳐놓은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 일단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완전히 올려놨잖아요. 네네. 무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올려놨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나가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맞춰가지고 뭐 판매하는 가격 자체를 예. 올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체감하는 어떤 이제 물가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밥 하나 먹는데도 13,000원, 뭐 비싼 곳에서는 배달시켜 먹으면 16,000원, 그렇죠. 뭐 한 그릇에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 네. 예를 들면은 단순히 뭐 우리가 사 먹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문방구에서 샀던 뭐 카드팩 같은 거, 네네. 뭐 유희왕 카드, 포켓몬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한 팩에 막 500원이었잖아요. 500원이었어요. 예. 요즘은 5,000원이래요 한 팩에. 한 팩에? 예, 예. 카드 한 팩에? 그래서 카드 카드 박스 값도 하나에 5만 원. 그러니까 장난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버린 거죠. 장난감, 뭐 인형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고,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 대학생들이 쓰는 그런 용품들마저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은 사실 뭐 밥도, 의식주, 옷값도 요즘 많이 올랐죠. 옷값 그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게 물가 많이 올랐죠.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자신들이 노동자들의 편에 있다라는 어떤 상징성, 정체성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지만은 예. 정작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쳤다. 그런 점에서 좌파 정권의 정책 실패가 얼마나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가 상승, 물가를 결국 잡아야 되는데 뭐 코스피 5천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물가는 근데 지금 정부가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좀 의아해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왜냐면은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돈은 안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확장성 재정에 대해서 확장성 재정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뭐 요즘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지자체들 사이에서 각자 이걸 또 할 수가 있다면서요. 뭐 쿠폰을 발행한다던가. 그죠. 그 지역마다 있어요. 관악구도 관악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나라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뭐네 푸는 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에 뭐 몇백억, 많게는 뭐 몇백억 단위의 어떤 지역사랑 상품권이 존재해요. 그게 지역화폐 개념인 건데 예. 그래서 저도 관악구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쿠폰을 산다 하면은 사람들한테 발행되는 건 100만 원치면은 예. 예산이 9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건 한 9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나머지 10%를 어떻게 하냐? 세금으로 메꾸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세금으로. 예. 세금으로 메꿔갖고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핸드폰깡, 카드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지만 결국 그게 수수료랑 해갖고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훨씬 더 많은 구조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래서 관악구에서 임기 1년 차부터 최근 본 예산까지도 그걸 삭감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 삭감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전액 삭감을 하고 싶었지만. 네. 근데 그게 삭감이 안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할 거 없이 이거에 대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데 선거에 지장이 생기는데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론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반대일 때 이재명 이제 대통령 후보에 맞서가지고 당론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반대일 때도 각 지자체에서는 그런 지역만의 상품권을 삭감을 추진을 못한 걸로 알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도 제가 삭감 추진해서 한 20% 25% 그 정도 삭감했지. 네. 전액 삭감을 추진하려 그러면은 동료 의원들 반대에 부딪혀갖고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되게 웃긴 거는 발행하면 그래도 바로바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네.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사업의 실적이 안 좋다거나 사업에 효과가 없다거나 그런 걸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적할 수 있는 게 구조적인 문제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억짜리 관악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하면 그게 한 이틀 만에 다 나가나 그럴 거예요. 이틀 만에. 이야. 금방 다 나가요. 야, 이 권영 대표는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이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거를 보려면은 그분들의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경제적인 분석이 깊이 들어가고 나서 보고서가 아주 전문적인 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이 정책을 그렇죠. 그만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쯤에는 이제 국고가 다 탕진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이라고 하고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우리 정당에서도 이게 상당히 공통된 어떤 아젠다에 협의점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 좌쪽에 끌려다닌다라는 정책을 낸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다 끝나고 뭐 새로운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제 되지 않을까. 이 시기적인 어떤 문제, 이 아젠다 그때 뭐 전반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책적으로 정당들이 이제 각자 뭐 이념이 있고 그런 것들만 노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만 나가면 상관없는데 결국 네. 한 표라도 더 하려면은 뭐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우왕좌왕하면서 문제가 될 때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 또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코스피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됐다고 본인들이 삶이 과연 좋아졌는지, 맞아. 내가 뭐 떼돈을 벌었는지, 이게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코스피 5천 뛸 동안 주식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를 좀 비판을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무슨 의도일까? 뭐 합당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은데 합당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하겠지만은 네, 네.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코스피 5천을 때린 것일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최 의원은 좀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합당이 깨진 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깨지기 전에 이 메시지를 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그 이재명에 대한 어떤 견제가 조국이 계속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견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예 그냥 계파 자체가 다르니까 조국은 어쨌든 문재인계로 불리는 사람이고 이재명은 뭐 아예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쪽 네. 진영에서는. 네. 근데 계속 원래는 견제를 해왔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동조성 메시지들을 내왔어요. 내왔는데 합당 논의가 있으면서 사실 뭐 최근에서야 깨지긴 했지만은 예. 계속 이제 당권파를 제외한 정청래 대표파를 제외한 사람들은 특히나 친 이재명계다라고 생각될 만한 의원들이나 지도부나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선을 긋나 네. 싶은 어떤 섭섭함을 느낄 정도의 메시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민주당 네네.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의식을 하고 지적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면 사실 저게 코스피 5천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이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조국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낼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예. 네. 근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견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영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에 조국혁신당 사실 코스피 5천은 그 이재명 정부가 엄청 홍보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경제에 대해서 몇 안 되는 나름 뭐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네. 네. 사실 이것을 뭐 개혁신당도 사실 얘기한 겁니다. 코스피 5천 시대 뭐 열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했었더라고요. 예. 과거에 보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이걸로 좀 자신들의 입지를 톡톡히 받았거든요. 이재명 정부도. 저는 이거를 공격했다라고 이제 하니까 아 이거는 대체 조국혁신당이 어쩌자고 하는 말인가라는 걸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봤는데 예. 그 조국혁신당은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 이런 관점을 많이 받고 뭐 민주당 있잖아요. 이중대 아니냐. 맞아요. 이중대 아니냐 이런 얘기 듣는데 예. 근데 거기에다 대고 본인들은 이번 제가 조국 대표가 이것을 발언을 한 걸 보니까 자기가 이게 명과 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명과 암이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사실 보수 정당에서는 계속 반박하고 나섰었죠. 근데 본인이 명과 암이 있다라고 팩트를 지적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해요. 4가지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다 들어봤는데 그거 그냥 원래 본인이 계속 하셨던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막 엄청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뚜렷한 그 해법도 아니고. 네, 뭐 읽어드릴 수 있는데 뭐. 예. 정책 기조는 배당보다 실물 투자에 가야 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불공정 거래는 뿌리 뽑아야 되고 산업 구조의 재편과 노동자 보호가 들어가야 된다. 원래 했던 말이죠. 뭐 여러분. 기사에 다 나오잖아요. 네, 들어보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에는 새로운 게 없었다고 봐요. 메시지가 아니라 의도를 봐야 되는데 이 의도는 지금 합당 논의가 뭐 이렇게 취소가 됐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조국혁신당은 대체 어떤 역할을 이 정치적으로 맡을 거냐 여기에 대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우리는 디테일을 따진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기조는 비슷해.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사실 하는 말이죠. 우리는 같은 노선이긴 한데 조금 더 그 민주당에서 계속 말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알거든요. 바보 아니거든요. 예. 코스피 5천 아, 근데 내 삶은 달라진 게 없는데 거품이 가득한 거 아니야? 근데 그 거품에 대해 지적해줄 뭔가 누가 필요했거든. 근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그거 막겠다는 거죠. 아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목소리 내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소위 말하는 이 개딸들한테 린치 당하지 않을까? 이미 보니까 조국 대표 막 욕 엄청 먹고 있던데. 근데 어차피 먹을 거였으니까 입지를 다져가겠다는 거 아닐까. 어차피 먹은 거였고. 그리고 뭐 네네. 욕 먹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요. 예. 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도 사실 본인이 이재명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뭐 대통령의 의견과 다른 걸 하지 않는다라고 겉으론 얘기하지만 사실 계속 그런 행보들을 보여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5천 찍은 날도 본인이 맞아요. 합당 던져갖고 합당 던져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조명받아야 되는 이슈가 합당 논의로 인해서 다 묻혔다. 확 묻혔다. 예. 이런 걸로 불쾌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대놓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굳이 따지고 본다면 조국 대표는 결국 문재인 계 정청래나 뭐 요런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하지 이재명과 같이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런 보도도 나와서 뭐 본인이 적극 해명을 했다 하는데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조국 이제 민정수석 당시에 네. 뭐 방북자 관련해 갖고 이재명 당시 이제 뭐 대표인가요? 아무튼 본인이 방북 명단에서 뺐다. 민정수석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아니라고는 해명을 했지만 예.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을 결국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환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